자, 오늘 우리가 해볼 분야는 최현명 사모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사모님. 특별히 저 사모님도 계시고 그다음에 박은혜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그 사례를 이해하는 거에 좀 더 의미를 두려고 해요. 결국 이제 우리가 하는 세미나니까 세미나 중에서 사례의 악순환과 선순환, 요 개념이 좀 더 잘 정립이 되면 좋겠어요. 이제 이게 돌거든요. 계속 이제 악순환 되는 게 있는데, 뭐가 악순환 되는지, 이 악순환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오늘 잘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해석하는 법, 어떻게 해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죠. 사례부터 우리 생각해 볼 건데요. 1-5 사례. 또 곧장 들어가죠. 오전반도 지금 시간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내에 하려고 하니까 좀 촉박해요. 그래서 곧장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 우리 아이는 이것저것 많은 게임을 합니다. 하나에 매여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게임 종류가 무척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그만두게 하면 금방 그만두기는 하는데 곧 다른 게임으로 옮겨서 그 게임을 계속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지는 않은데 잠깐 감시가 소홀하면 다른 게임을 하면서 게임 자체는 계속하니까 게임 중독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거예요.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먼저, 음, 이제 이 사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뭐, 연구를 해 보신 게 있으면 말씀을 듣고 없으면 넘어가고요. 연구하신 분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제는 오전 이렇게 세미나를 들었어요. 네네. 오전 세미나 네. 들어보시면서 어떠세요? 연구 내용이나 혹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럴 경우에는 엄마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그만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선악으로 가야 된다. 고 네. 합의나 이런 걸로 하면은 방향성이 잘못된다는 거. 음, 내용을 또 오전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이해가 많이 되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사례가 있는데, 사례를 누구로 들어가야 되느냐, 이 본문 내용에서. 아이로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아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니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를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상담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누구를 상담하는 게 가장 기본이냐 하면 우리 아이는 이것저것 많은 게임을 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부모님을 상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지금 앞에 음, 말하고 있는 사람, 고민을 말하고 있는 사람, 남편 문제로 고민을 가져온 아내가 있으면 아내를 상담해야 되는 거고 아들 문제를 가지고 오는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를 상담하는 거고 오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개 문제를 가지고 온 보호자를 훈련사가 상담하잖아요. 보호자를 가르치잖아요. 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개 문제를 가지고 와서 보호자가 왔는데 개만 데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호자를 네,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누구를 상담할 것인가의 대상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그러면 남편이 바람을 폈고 혹은 아들이 게임을 하고 또 우리 딸이 뭐 식탐이 있고 그러면 그 애를 상담을 해야죠. 왜 나를 상담을 합니까? 하면 그 애를 데리고 오면 상담을 할 수 있죠. 그 애를 데리고 오세요.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남편 데리고 오세요. 남편을 데리고 올 수 없잖아요. 다른 상담을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상담해야 되겠어요? 어머니를 상담해야 하고, 뭐 아버지를 상담하고, 지금 말하는 아내를 상담하고,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눈앞에 있는 사람을 움직여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담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이제 주제는 어느 정도 오전에 해서 이거는 이제 반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정의 선악의 주제고 선악에서 미움으로도 갈 수 있고 두려움으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미움으로 가게 되면 편안의 욕구, 두려움으로 가려고 해도 편안의 욕구 이걸 극복해야만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선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만두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다른 목표를 생각하면 그만두게 할 수 있어요. 다른 목표를 하느라 애가 게임을 할 여지가 없어요. 할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안 그러고 게임만 그만두게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게임하지 마. 24시간 감시하면서 감시가 소홀하면 또 게임을 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눈을 뜨고 안 자고 옆에 있으면서 게임 안 하게, 게임 안 하게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게임을 할 거예요. 엄마랑 그런 걸 하는 게 게임이 될 거예요, 아마. 애가 엄마의 눈치를 피해서 그런 게임이 있어요.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게임 아세요? 엄마가 게임기를 숨기고 애가 게임기를 찾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게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뭐, 게임이 아니라 성적인 중독에 빠진 사람을 이걸 감시하고 저걸 감시하고 그 성에 대한 그 관심을 어떻게 막겠어요? 인터넷 감시를 어떻게 막겠어요? 도박을 어떻게 막겠어요? 알코올을 어떻게 막겠어요? 물병에다가 숨겨서 먹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전거가 서 있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거는 불가능한 뭐 묘기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일반인이 하긴 좀 어렵겠죠. 그리고 그 좋은 거는 이제 자전거가 달리는 거죠. 달리면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서 있으면 왜 서 있으면 자전거가 넘어지고 달리면 안 넘어질까요? 자전거가 왜 한번 이해되는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달리면 안 넘어질까요? 자전거가 서 있으면 넘어지고 왜 달리면 왜 안 넘어질까요? 아니, 달리면 왜 안 넘어지고 서 있으면 왜 넘어질까요? 서 무게 있으면,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 있으면 계속 무게 중심만 생각해. 가장 아주 그 무게 중심이 최고로 잡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인은 어려운 거죠. 근데 달리면 무게 중심을 잡는 게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오른쪽, 왼쪽만 잡으면 되니까. 서 있으면 오른쪽, 왼쪽, 또 앞, 뒤, 이 무게중심을 계속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외발 자전거 서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이거 완전히 앞으로, 뒤로, 오른쪽, 왼쪽, 혹은 또 우상, 우좌, 또 좌상, 좌하 해가지고 이걸 계속 이 전체적으로 이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가면은 무게중심은 오른쪽, 왼쪽 요것만 하면 돼. 이게 가는 관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선에 대한 목표를 갖게 하면 그게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사보다 훨씬 낮고, 그러면은 이제 게임에 대해서 매이지도 않고, 그리고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덜 수 있어요. 선을 목표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는 했고, 특별히 여기에서 악순환 패턴과 선순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례 해석을 위해서. 저번에 실습을 하다 보니까 이걸 못 하시더라고요. 음, 여기서 악순환 패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잠깐 넘어가기 전에요.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네. 네. 지금 엄마를 상담해서 아이가 좋아지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엄마의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의 선악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게 지금 아이의 선악의 문제로 인해서 엄마와 아들과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음, 왜냐면 엄마의 선악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게 이제 가정 어떤, 문제이긴 하지만, 예. 네네.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은가 하면, 기준이 네, 엄마기 때문에 엄마에게 예, 있어서 이게 아들과의 합의의 문제인지, 그 다음에 네, 아들에 대한 선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아들에 있어서의 그런, 이제 시간 개념을 아들의 여가, 아들의 발전, 아들의 타인과 아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건지,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고, 만약에 아들 문제로 들어간다면은 또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얘기가 달라요. 네네, 아들을 상담한다고 한다면. 네네, 그러면은 아들의 입장으로는 예를 들어서 애가 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엄마는 못하는 조직의 문제가 되는 거고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이런저런 방향으로 게임이라는 방향도 알아가고 싶은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고 관계의 문제고 아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그 본인에게 오는 그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아들이든 남편이든 그건 하나의 환경이에요. 그건 하나의 조건일 뿐이에요. 주어지는 건 아들의 선악이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가 아들과의 관계에서의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어머니의 선이 되는 거예요. 아들은 이게 아, 아들은 네, 선이고, 네, 이해가 가요. 네. 네네, 그럼 아들은 이해가는데 왜 거기서 엄마가 선악의 그러면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정으로 들어가서 선악인데, 그 부분이, 에, 엄마의 관점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애 네. 관점은, 애 관점은 뭘까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아, 이해됐어요, 목사님. 네, 예, 애 이해됐어요. 관점은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 게임을 네. 하고 안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건가? 이제 이게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아, 네, 애는, 이해됐어요. 예, 예.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네네. 이게 어머니가 이제 그걸 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죠. 뭐 왜 못하게 하냐면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걸 이룰 아, 수 네.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게임을 완전히 그만두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상담에서의 좋은 결실이지 게임을 그만두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게임을 받아들이세요. 게임을 왜 그만두게 합니까? 애가 게임을 좀 하면서 살아야지. 그래서 게임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가면은 이 어머니가 원하는 바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기대했던 바도 아니고 이상하게 상담을 하면서 왜 내가 우리 아이를 게임을 그만두게 하려는 목표를 왜 이룰 수가 없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음, 예, 이해돼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러면 그걸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서 이제 악순환과 선순환을 찾아보세요. 악순환은 뭐고 선순환은 뭘까요? 우리가 역동성에서도 배웠지만 악순환은 환경에서 반응으로 가서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로 안 좋게 나타나서 이게 반복이 되는 걸 의미해요. 역동성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뜨거운 태양이 있고 여기에 안 좋은 순환이 생겨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안 좋은 반응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마음속에 안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게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돼요. 이런 문제에 이런 반응 때문에 이런 게 생기고 또는 요걸 뭐 조금 요게 이제 웨스트민스터식의 설명이지만 요게 결국은 악순환이기 때문에 방향을 이렇게 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요게 이렇게 요 방향대로 악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문제로 왔고 이 문제에서 다시 이 문제로 가는 이런 악순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악순환 패턴을 생각해 보면은 원래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안 좋은 결과가 있고 또 그 속에 있는 안 좋은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안 좋은 상황이 되고 또 나쁜 결과가 생기고 그 때문에 또 안 좋은 반응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또 이게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결과가 되고 반응이 되고 이게 뭐가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은명 사모님이 요즘 요거 가지고 실습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서 악순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환경은 문제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거고, 결과는, 네, 반응은 엄마가 자꾸 감시하는 거고, 네,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이가 몰래 몰래 게임을 옮겨가면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황은요. 다시 상황은 아이는 또 다른 게임을 하고, 그게 엄마 몰래. 네, 그게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예, 지속. 네. 응. 이게 그러면 뺑뺑 돈다. 네, 네. 뺑뺑 도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뺑뺑 돌고 있다. 네. 아이가 아, 게임을 한다. 애초에 이제 이게 게임을 안 하면 문제가 아니지만 아이가 게임을 하는 게 문제죠. 근데 계속 다른 게임을 한다. 음, 그게 안 좋은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머니의 반응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막기만 한다라는 거예요. 못하게 하고. 그러면 이 반응 때문에 끊임없이 막기만 하고, 감시만 하고, 제지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또 상황은 뭐냐면은 아이가 또 게임을 해요. 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해도 또 말이 돼요. 아이가 게임을 하고, 끊임없이 막기만 하고, 그러니까 계속 다른 게임을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계속 게임을 하는, 다른 게임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계속 게임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맞기만 하고. 이 세 개는 순서가 뭐 1번, 2번, 3번, 다시 1번, 2번, 3번이든지 아니면 1번, 2번, 3번, 다시 1번이든지 이거는 그냥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맞기만 하고 또 게임을 하고 다른 게임을 하고 또 맞고 게임하고 맞고 게임하고 맞고 게임하고 이게 악순환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네. 그래서 표현할 때 이것만 잘 표현하시면 돼요. 게임을 한다. 그리고 그렇게 게임을 하는 것에 아이는 계속 다른 게임을 한다. 게임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게임을 하는 것을 막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고, 그런데 반응은 거기에 그냥 끊임없이 막기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가 계속 게임을 한다. 이 부분을 반복적인 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끝이 난다면은, 예를 들면 게임을 하는데, 막았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이 깨지는 거죠. 근데 게임을 해요. 그런데 막았는데 또 다른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또 계속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게임은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죠. 더 게임하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요거를 잘 표현하셔서, 현재 일어나는 안 좋은 상황,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안 좋은 반응, 그리고 그 반응이 나쁘기 때문에 그것으로 생기는 안 좋은 결과,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생기는 또 다른 새로운 분야의 안 좋은 상황들, 그리고 거기에 반복되는 안 좋은 반응. 요게 이렇게 악순환 되는 거를 설명하시면은 그럼 악순환을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A가 되고 B가 되고 그리고 다시 A 다시가 되는 걸로 설명하는 거죠. 자, 지금 이 악순환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는지, 박인혜 권사님이 한마디 해보시겠어요? 이걸 이렇게 말로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악순환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아이가 게임을 계속 하는데, 아이가 게임을 계속하고, 결과는 엄마는 그 게임을 못하게 계속 막는 결과를 보이는데, 아이는 또다시 게임을 하는 것? 네. 그리고요. 그러면 또 엄마는 또 막고, 네. 아이는 또 다른 거를 시도하고. 네. 그러면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게임을 하고 막았는데 아이는 또 다른 게임을 하고 엄마는 그 다음에 하는 악순환이 뭐예요? 더 심하게 막는 거? 그렇죠. 계속 막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계속 막기만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또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고 막고 게임하고 막고 게임. 이게 악순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이걸 선순환으로 바꾸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죠. 이걸 선순환으로 바꿔서 선순환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걸 게임이 줄지 않아요. 게임에 이 엄마가 게임을 숨겼다라는 게임에서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희열을 느끼면서 게임을 찾아서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더 게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식으로 막든 간에. 왜냐하면 다음 스테이지는 또 그걸 찾아서 게임을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게임을 절대로 중단할 수가 없어요. 선순환의 양상은 뭐냐면은 이러한 게임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선한 반응을 갖는 거예요. 좋은 반응을 갖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한 마음, 좋은 마음에서 생긴 거죠. 이거는 나쁜 반응이에요. bad fruit이에요. 이거 good fruit이고. 그러니까 좋은 반응이에요. 좋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의 선순환의 결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다시 이 원래의 상황에 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여기서 어, 1, 2, 3 됐었지만 여기 부분은 4,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대응하니까 이런 결과가 났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이 애초의 상황을 다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달라진 상황에 또 이렇게 대응하니까 요게 생기고 그게 또 변화를 이루어요. 그러면 정확히 이 대칭을 이루는 이러한 구도로 이 선순환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최은명 사모님이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네. 어머니가 그 아이가 게임에다가 관심을 쏟지 않고 뭐 독서를 한다든가 운동을 하도록 다른 선한 거에다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줘서 그 아이는 게임을 하지 않고 그 독서라든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거. 그것이 이제 계속되는 거. 그게 어떻게 계속이 될까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또 이제
뭘 이렇게 게임을 하려 그러거나, 그런 걸 싫어할 때 어머니가 또 아이한테 다른 좋은 걸 그런 것도 악순 안 되는 거 아니구나. 아니죠. 아이한테 네,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네. 그런 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양상을 삶 속에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 이제 무언가를 대체해줘야 되죠. 게임하는 시간에 뭐 엄마가 데리고 책을 읽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들로 산으로 가서 자연을 이렇게 관찰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랑 이렇게 여행을 한다든가 그러면서 아이한테 게임 말고도 재미있는 다른 좋은 세계가 있고 게임보다 더 이렇게 자기한테 좋은 게 있다는 걸 알도록 해줘야죠. 네, 맞아요. 그러려면 계획을 가져야만 해요. 계획으로 움직여야 돼요. 애가 게임할 때 맞고, 게임할 때 맞고, 딴짓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또 게임하면 맞고, 이래가지고는 평생 게임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계획을 갖고 우리 매일 저녁마다 책 한 권씩 읽자. 우리 매일 저녁마다 성경 한 장씩 읽자. 우리 매주 엄마랑 이걸 해보자, 저걸 해. 그리고 그 계획을 하게 되면 이게 선순환을 이루어서 게임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엄마와의 계획 때문에 하는데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또 게임하고 싶어지는데 또 엄마가 얘야 일로 와라 해서 또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좋으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돼서 게임이 사실은 재미가 없고 사실은 책 읽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경험하고 아, 이게 되게 재밌구나. 이게 더 보람되구나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려면 어머니가 뭘 극복을 해야 될까요? 책을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자기도 뭔가 계획이 있고 선한 자기도 무슨 그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편안으로 한 거예요. 엄마가 편안하려고 엄마도 좀 쉬자, 엄마도 좀 놀자, 엄마도 좀 내버려 두고 너는 너 방에서 게임 말고 딴 거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걸 중단시킬 수가 없고 여기서 이 엄마가 어떻게 하면 게임을 막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계획을 가져보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지. 그 계획을 따라가 보자 해서 어머니가 움직이면은 그럼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개념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요. 네네. 이거를 이렇게 뭐 선순환이다, 뭐 그렇게 설명은 못했지만 이렇게 이미 이런 상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엄마가 네, 네.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엄마가 상을 펴놓고 책을 읽어라, TV를 음, 끄고 음. 그리고 아이한테 같이 책을 읽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게 선순환으로 이끄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는 게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뭔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데 그걸 연결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설명을 못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했었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해야 될까? 그리고 그걸 어디서부터 찾아내야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그걸 할 수 있게끔 이걸 정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뤄야만 어머니가 아, 그랬군요. 내가 지금까지 그걸 잘못 생각했군요. 이런 어떤 자성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어머니 다짜고짜 어머니 애 붙들고 교육시키세요. 어머니 얘 붙들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데리고 다니세요. 놀러 다니세요. 이러면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은 이 편안의 욕구가 더 강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나라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뭐 몇십 초 더 연소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위성을 궤도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 하고 조금 더 올라가야만 궤도에 올려놓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러지 않으니까 다시
쉬 하고 다시 해서 위성 떨어지고, 뭐, 다행히 이게, 그냥 더미 위성이고, 그냥 이게 견본 위성이라서 올려놓는가만 시험하는 거였으니까 다행이지, 여기에 또 몇 천억짜리 위성을 달아놨다고 생각해서 그냥 쉬 해서 떨어지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 2단, 3단의 연소를 통해 뭐 이렇게 올려놓는 기술이 그게 어려운 거라서 뭐 말해주는 건 쉽죠. 내 데리고 공부하세요. 이거 말해주는 건 다 쉬운데 그걸 어떻게 정말 하게 하느냐가 관건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악순환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런 예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에 어려운 경우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애 가르치듯이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엄마를 혹은 누나를 어떻게 애 가르치듯이 합니까? 어? 이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가까이 있는데 그 가까이 있는 내용을 요 틀로 잘 담아내시면 아,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요 반복되는 선순환을 발견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게 범용적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였고 범용적으로 해 보려고 하면은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아는 거죠. 내가 수영하는 건 쉬워요. 개헤엄을 치던 아니면은 뭐 생존 수영을 하던 물개 수영을 하던 닭 수영을 하던 오리 수영을 하던 내가 수영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걸 가르치기는 어려운 거예요. 가르치려면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제대로 배워야 되고 핵심은 요 내용을 악순환을 이해하고 그걸 선순환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머지 해석도, 해석도 좋은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해석도 이거를 예를 들면 어, 적용적 해석으로 할 건지, 관점적 해석으로 할 건지, 도덕적 해석으로, 극권적, 분석적, 통찰적, 뭐 아까 선악의 문제니까 좀 도덕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분석적으로 큰 걸 보게 하는 거니까 분석적으로 해석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도 전부 악순환, 선순환 개념이 있어야만 이게 설명이 나오지 이런 개념이 없으면은 설명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 또 이상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음, 그러면 박은혜 이해는 되지만 그거를 이렇게 말로 쓰는 거는 글로 이렇게 말을 쓰는 거는 좀 안 쉽더라고. 네, 그걸 이제 계속 잘 반복하셔야만 하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될 수 있도록. 박은혜 권사님이 이해한 대로 선순환을 설명해 보세요. 아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엄마부터 할까요? 욕구로 거르는 거. 엄마를 해야죠. 아이는 상관이 없어요. 엄마가 아이 상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 상담하려고 하세요. 엄마가 다루기가 힘들어요. 애는 다루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네. 아이가 계속 게임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는 엄마가 그만큼 이렇게 편해지고 싶으니까 이제 아이가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막 이럴 때 이제 자꾸 뭐 이렇게 핸드폰을 준다든가 게임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자꾸 제공을 해서 얘가 그게 하다 보니까 쾌락을 느낀 것 같은데 엄마가 그 편안의 욕구를 버리고 계획의 욕구를 생각을 해서 계획의 아이를 소원을, 계획의 욕구가 아니라 계획의 소원을. 계획의 욕구가 아니라 계획의 소원을. 네, 계획은 욕구가 편안의 아니에요. 욕구, 편안의 욕구. 편안의 욕구, 네, 편안의 욕구를 버리고 계획의 계획의 소원. 소원을 붙잡아서 네. 계획의 소원 가운데서 네. 아이를 그러니까 게임보다 더 아이에게 유익하면서 재미있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서, 여기 계획을 잡아서 책을 읽든가 아니면 운동을 하든가 이런 식의 계획에 따라 계속 이렇게 선순환의 방향을 잡아가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이가 게임을 하지 않고도, 어, 그, 게임을, 게임을 하지 않고도 더 좋아하는 거를 또 찾아 나갈 수 있는 행동 패턴으로 바뀐다. 생활 패턴으로 바뀐다. 엄마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의 변화는 둘째 문제고 엄마의 변화의 좀 선순환의 패턴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이제 애가 계속적인 다른 게임을 찾고 그래서 결국 애가 게임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선순환의 모습에서 엄마가 뭘 어떻게 해야 이 아이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음, 엄마가 편안의 욕구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아니면 함께하는 시간을 그러면요. 많이 아이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계획적으로 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엄마도 아이와 함께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엄마도 아이와 함께 그 계획 따라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네,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음, 보람을 느끼게 되고 음, 보람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는 선순환에 들어 그러면 아이와 함께하는 그게 왜 선순환이죠? 엄마가 아이를 봤을 때 그 잘못된 엄마의 관점에 잘못된 아이의 행동이 잡혀지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의 그 걱정은 아이가 게임을 많이 하는 건데 그 게임을 많이 하는 거를 좀 벗어나게 하는 게 엄마의 그 상담 목적인데 왜 이렇게 말씀에 힘이 없으세요? 말씀에 자신감이 없으세요? 이제 이런 선순환의 핵심은 그렇게 했을 때 느끼는 이제 마음의 변화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그리고 그게 좋으니까 또 다시 그거를 해보게 되는 거. 그래야만 요 단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선이 좋아야만 하거든요. 선이 좋아서 아이랑 책 읽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아이랑 뭐 공부하는 게 의미를 갖고 그게 또 나름 또 이제 성취감이 있고 즐겁고 그래야만 애도 그게 즐거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이걸 억지로 막 너무 싫어서 그 다음에 귀찮아서 이걸 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착 달라붙어요. 아이고 힘들다. 그냥 너 게임해. 이렇게 되는 거야. 엄마 TV 좀 보자. 엄마 TV 좀 보고, 넌 그냥 게임해.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정을 붙이고 또 마음을 붙여야만 하고 그래야만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선순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그게 반복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좋은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느껴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셔야 돼요. 선순환은. 그냥 그렇게 말처럼 되는 게 아닌데, 거기에, 그러니까 보람을 느낀다. 이 한마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면 그걸 또 반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걸 하기는 했어요. 막, 뭐, 죽을 애를 써서 하긴 했는데, 너무 무의미하고,
또 재미도 없고 TV 생각만 나고 그러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3단 로켓이 됐지만 위성을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약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환의 개념을 분명하게 생각하셔서 이게 계속 위성이 올라가 있는 거는 계속 이제 궤도를 도는 거잖아요. 높이 올리는 게 중요한 거는 그 궤도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중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궤도라는 거예요. 그 궤도라는 거는 중력의 영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요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선순환 쓴 걸, 그러면 네. 그 악순환 때에 마음, 힘들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니까 좋아서 선순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순환은 이미 된 거예요,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선순환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거냐라고 할 때 이게 방향성이 되는 거죠. 이 마음을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미 선순환이 뭐 욕구를 극복하고 소원을 가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순환은 이미 소원을 가지고 거기에 보람을 느껴서 아이와 함께 공부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에 의미를 가져서 그 다음에 또 애가 게임을 하거나 혹은 게임을 할 즈음에 또다시 그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선순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는가 하면은 여기서의 편안이라는 욕구와 여기서의 계획이라는 소원을 이렇게 가게 한다. 그럼 이게 상담의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이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선순환은 어, 선순환이 또 사실 뭐 이렇게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마음을 받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또 의미가 있긴 하죠. 그런 것도 역동성으로 볼 때. 근데 이제 선순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요게 이제 생략된 형태로 가면 이렇게 했을 때 소원을 생각해서 욕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선순환은 이미 소원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원을 갖고 이 소원에서 그것에 보람을 가지면서 선을 추구하니까 그것으로 인해 아이가 또 다시 게임을 할 즈음에 또 그 선을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혹은 매주 정해진 시간에 그 선을 이룰 수 있는 반복을 행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좋으니까, 그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걸 반복한다.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를 한다로는 안 돼요. 그건 선순환이 아니고, 하다가 얼마 있으면 그만둘 거예요. 근데 그게 재미있고, 그게 보람되고, 그게 가치 있다고 생각돼서 또 그걸 한다.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악순환도 예. 마찬가지예요. 악순환의 핵심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다시 원상태의 문제를 계속 일으키는 것. 요걸 말씀하셔야 돼요. 맞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또 애는 게임을 한다라는 거.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도 그럼 결국 남편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악순환 되는 거. 아내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이게 계속 아내는 그렇게 된다.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야, 악순환이 이런 거구나. 이게 뭔가 정수를 딱 때리는 머리에 불이 딱 켜지는 아, 이런 게 악순환이구나. 또 살다 보니까 내가 악순환이네. 내가 악순환 속에 살고 있네. 또 깨달아지는 거고. 아, 내가 이런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겠구나. 선순환은 이런 거구나. 보면 또 내가 선순환 하는 게 있어요. 아, 그럼 이건 참 선순환이네. 그래서 내가 그걸 계속하는구나. 그게 좋아서 그렇지. 그게 의미 있어서 그렇지. 선순환의 개념을 확실히 가지셔야 돼요. 명확하게 해야 전달하는 거지.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하면은 전달이 잘 안 돼요. 선순환, 악순환 이해가 되셨어요? 손종철 집사님은 지금 우리 얘기한 거
지금 두 분이 실습에서 지금 이것 때문에 또 틀리고 또 틀리고 계속 수정하고 있어서 지금 세미나 통해서 얘기한 건데, 홍준철 집사님 어떠세요? 일단은 지난주에 1-5를 제가 뭐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기는 했는데요. 네, 아까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게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가 정리 못했어요. 아, 그게 좀 그게, 헷갈려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상담의 대상은 어머니가 상담자라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맞구나라는 그 확신? 네, 그걸 나중에 네. 알게 됐고 네, 또 하면서 또 어차피 나중에 실습을 또 할 거니까요. 제가 뭐 예습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이제 실습에서 이런 부분들을 또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매번 실습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매번 사례 하나를 놓고, 사례 해석을 먼저 시키거든요. 지금 이제 잘 하고 계셔서 같이 한번 보면, 사례를 딱 보고, 이 사례에서 악순환은 뭐고, 선수에게 쓰게 해요. 근데 여기에 표현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악순환이다. 무슨 선순환이다. 요걸 하려면은 지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게 어떤 면에서 악순환되고 있구나라는 게 이해가 된 걸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얼기설기로 이렇게 조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핵심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 안 그러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그래요. 그래서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용을 단어 몇 개 가져오면 그러면 이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진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했던 말 반복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이 40세 직장인 가정의 악순환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떨어져야 바닥일지. 그러니까 노력은 하는데 그게 열심히 페달은 돌리는데 이게 계속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열심히 페달을 돌리는데. 그걸 알려줘서 당신이 지금 악순환이 있습니다. 악순환 때문에 푸면 새고, 퍼면 또 새고, 푸면 새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걸 막으셔야 되겠네요. 이 한마디를 딱 해주면은 이 사람이 그걸 몰랐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네, 그걸 나중에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 가정, 경제, 부부 갈등, 스트레스, 우울증.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는 게 그런 거죠. 이런 삶을 다시 태어난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억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요. 상상을 해 보세요. 아프리카에 태어나, 유럽에 태어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꿈이 뭐냐면은 미국 혹은 선진국 백인 남성 최고의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질까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는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악순환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더 괴롭힐 사람이니까 그냥 지금까지 한 걸로 심판받자. 하나님이 자기 중심적이고 또 그 속에서 하기 싫어하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뭐 1억이 있어도 100억이 있어도 1조가 있어도 1000조가 있어도 그걸 다 쓰면서 그걸 다 소비하면서 그러면서 나타나게 될 수많은 악을 행하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하는 거죠. 다음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한 번뿐이고 한 번의 삶을 잘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이 40세 직장인 가장이 그걸 못 깨달으면 50세가 된들, 60세가 된들, 100세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다시 태어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은 바로 그런 영혼 하나를 찾으시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상황과 환경의 문제는 그냥 주어진 그런 형편일 뿐이에요. 높던 낮던. 거기서 중요한 악순환의 핵심을 딱 찾으면, 뭘 바꾸면, 그럼 이제 뭐 두 번 살 필요 없이 지금 이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해하는 것이 매번 중요한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해가 잘 되셨죠? 그 재진술이라는 말이 네, 여기 있는 본문의 그 단어를 끌어갖고 오는 게 재진술인가요? 그렇죠. 위에 있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묵혔다가 쓰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고 쓰고 이게 재진술인 거예요? 그렇죠. 네. 했던 말 반복하지 그게 말고. 한 가지로 아, 아니요. 재진술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진술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걸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님은 지금, 님은 지금 아내와의 갈등과 경제적 부담과 자신의 처지가 참 고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거는 재진술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저는 아내와의 갈등과 경제적 부담, 내 처지가 짜증이 나고 고독한 상황에 있습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이상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한 악순환을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님은 지금 그 속에서 어떤 식의 악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설명을 해주면은 그럼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미 있는 거는 막막하게 느껴지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내용이 임팩트가 없어요. 그 임팩트를 그 스트레스 내용이 뭔지,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이제 이걸 찾아보셔야 되겠어요. 하여튼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는 여기서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의 악순환의 핵심, 뭐가 핵심이 되겠어요? 게임의 반복적인 엄마를 기준으로 엄마의 악순환이 뭐겠어요? 막 먹어, 계속. 그렇죠. 잔소리하는 네, 그만두게 하는 거. 그만두게만 하지 뭘 하자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감시가 쏘라면 감시만 하지 애를 감시해요. 이 하나하나 뭘 하도록 격려하는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악순환에 있는, 그만두게 하려고 하거나 감시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그만두게 하는데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는 악순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딱 되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게 악순환. 그러고 보면은 이 게임 하는 게 사실은 애 문제가 아니라 엄마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엄마 문제죠. 그 엄마가 그 장담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 인식을 해서 이게 게임 중독이 맞고, 뭐 게임 돌아가면서 하는 게 게임이죠. 그게 게임 중독이죠. 알코올도 돌아가면서 먹는 게 알코올이죠. 그런 것처럼 이게 게임 중독이 맞고, 게임 중독을 완전히 그만두게 하기를 원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뭔가를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뭔가를 하게 해야 된다. 선순환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뭘 하게 해야만 게임을 그만두게 되지, 그만두게만 한다고 해서 그만두어지는 게 아닌 그런 거죠. 그러면 선순환과 악순환 개념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앞으로도 잘 적용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사례 해석을 잘 해보세요.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악순환, 선순환 개념에 대해서? 이명선 선교사님 이제 자리를 잡으셨는데 이제 끝날 시간이 됐어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어요, 선생님. 네, 소감이 어떠세요?
이렇게 중간에 그 이동을 하면서 이게 가능하구나. 무슨 다른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이게 가능한가 싶었거든요. 네, 아유, 자동차 화면이 나와서 저도 깜짝 네. 놀랐어요. 그래도 잘 됐네요. 소감은 어떠세요? 그게 소감이세요? 이게 하구나. 소감이요? 네. 소감, 소감. 잘 이해가 안 가요. 왜 생소한 하고 아프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마, 이게 말대로 선한 네, 사람을 이루고 악한 사람을 네, 이루는 건데, 음, 왜 이게 안 될까?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 일들이 나도 안 되실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참 음, 피해자인 것 같은데. 음, 어. 아마, 그 얘기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선순환과 악순환 역동성에서 배우는 그 이론 따로, 내가 어, 실습해서 이거 적용하는 게 따로 지금 이원화돼서 따로 노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음, 3-5면 반 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 역동성에서의 그 선순환이라는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음, 못했다기보다 그거를 음, 적용할 생각을 안 했고 오늘 보니까 이제 어렴풋이 그거였구나 그 생각이 음, 이렇게 드는데 음, 그걸 갖다 써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음. 이해가 안 되는 게 뭐예요, 목사님? 이해가 왜 안 되냐 하면 방금 말한 네, 것처럼 두 개가 따로 놀고 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두 개를 그래서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죠. 두 개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분명히 이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것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것 뿐이니까 이것만 이렇게 연결만 시키시면 되겠어요. 되게 또 그런 부분에 우리가 이게 보는 것만 보고 그 옆에 있는 건 또 못 찾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처음은 이제 시야가 좁아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익숙해지면은 이거랑 이거랑 연결이 되고 저거랑 연결이 되고 저거랑 연결이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이런 작업이에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당연히 선교사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통해서 많이 하고 늘 하고 이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잘 하니까 이제 이게 보는 거고 실습은 좀 이제 또 실습 처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3-1부터 3-4까지는 그냥 넘어왔던 것들도 이제 3-5, 6, 7, 8 가면 그냥 넘어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 잡는 거죠. 일식에 잡는 거. 이걸 3-1부터 잡았으면 너무 힘들어 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오고,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잡아가면, 그럼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다 그러면서 발전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셔서 악순환, 선순환 표현하고, 진입구, 방향성, 요거 찾는 것들, 이런 것들도, 진입구도 방법론에 나오죠. 방향성도, 이 역동성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의 방향성을 갖는가, 요걸 어떻게 바꾸고, 또 요걸 이렇게 바꾸는 두 가지 화살표,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연결시키시는 것만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려도 괜찮겠어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실습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3-1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눈치껏 남이 해놓은 거 대충 이렇게 가서 해나가는데 제가 네, 두 개를 나오고 그 네. 교수학습 지도안을 해가지고 이제 실습을 나가가지고 수업을 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배운 이론하고 실제로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연결이 안 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실습 지도 교사가 있어가지고 음, 이렇게 실습생들하고 앉아갖고 음, 계속 토론을 하면서 음, 이렇게 교수학습 지도안은 어떻게 만들고 만든 지도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수업을 실제로 하고 그거를 시범도 보여주고 또 이렇게 하나씩 하게도 하고 그게 음, 실습이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감을 쭉 못 잡다가 요즘 음, 뭘 계속 보는가 하면 이 세미나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음, 감이 조금씩 오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네네.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 그 이명선 선교사님은 이렇게 경험도 많고 이렇게 이미 음, 앞선 사람이니까 음, 이렇게 몇 명의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사례를 하나를 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영역을 찾아보자 이것처럼 그리고 유형을 찾아서 이렇게
악순환이 뭔지 한번 진술해봐라. 너 진술해봤다. 그럼 이렇게 하고, 너 선순환이 뭔지 진술해봐라. 방향성 찾아보자. 그러면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그룹을 만들어야서 그 훈련을 해 주셔야 돼. 우리가 교생 실습할 때 관찰 실습이 있고, 그다음 수업 실습이 있고, 실무 실습이 있고, 그래서 실습이 다 다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현장에다 투입을 시켜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네 눈치껏, 눈치껏 실습인 것 같아. 관찰 실습은 눈치껏,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 이제 눈치껏 이렇게 관찰. 그 다음, 또, 실제 수업 실습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가 수업을 지도안을 짜보자. 그러면 이제 막 짜요. 그러면 이거는 왜 틀렸는가 하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지도안을 이제 다 만든 다음에 그 지도안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들 앞에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이제 다 있다가 네가 이 수업을 여기서 도입을 이렇게 잘못했고 동기유발이 이래서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네가 전개해서 이게 문제고 결론은 이게 문제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다 짚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실무로 이렇게 하는 실습을 했는데 그게 차근차근 돼야지. 저는 이제 어떤 부담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거 10개 해봤자 저기 인턴 상담이든 실제 상담을 할 때 난 또 해낼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지 내가 이거 실습만 하고 안 해버릴 것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건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면에서 이게 어쩌면 부르심일 수도 있고 사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럼 제대로 배워야 될 텐데. 근데 내가 어떻게 제대로 배울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제가 이병선 선교사님한테 나 좀 과외 좀 해다오. 나 도대체입니까? 네. 어떻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네. 눈치껏 박은혜 권사님 거 보고 좀 뺏기고 다른 사람 거 보고 좀 뺏기고 한국 선순환이 잘못됐다는데 선순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 안에. 근데 그 역동성을 갖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라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A, B, A 다시 C, D, C 다시 그러니까 그거였어. 이게 이제 조금 감이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습을 좀 더 이렇게 그 교생 실습하듯이 단계 해서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인 상담사로서 제가 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아무래도 이게, 그래서 아쉬운 건, 이 1, 2학기만으로는 좀 어려움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자각하게 되고, 6학기까지 좀 다 해야 실습이 이게 원활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1, 2학기 내용을 가지고 실습을 하려고 할 때, 뭐, 지금까지는 뭐 넘어갔는데, 또 지금 상담사들의 고민들을 생각해 보면 또 실습에서 또 새롭게 적용하는 수준을 높이는 면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런 내용에 이게 배웠지만 요거를 실습에서 잘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요. 이제 우선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건 좋은 제안인데 요번 실습생들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력 부족이고 시간 부족이고 또 체계라는 게 뭐 이렇게 뚝딱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악순환 되지 않고 선순환 되려고 하거든요. 우리 악순환은 뭐냐면은 이제 어디선가 새는 걸 계속 그냥 퍼담기만 하고 막지는 못하는 거. 이제 이러면 이제 우리도 악순환이에요. 이 소원 상담 센터 체계 자체가 악순환이 돼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능한 요게 참 재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런 거구나. 그리고 그걸로 또 그걸 하게 되고, 그런 거였네, 의미가 있구나, 그런 거였구나. 요런 걸로 이렇게 선순환 될 수 있는, 요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뭐, 오늘, 내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좋은 건의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커리큘럼 내에서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유연하게 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뭐 이제 적은 돈으로 많은 효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지혜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뭐 한 학기에 이제 적은 내용을 가지고 또 이제 시간을 또 써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분도 저는 이렇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시간이 저기 어떤 사람은 사모님 이제 시간이 네, 지나서 이제 더 이상 네. 진행하기는 좀 어렵겠어요.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악순환, 선순환, 그리고 이 악순환, 선순환, 방향성, 진입구가 좀 빠졌는데 진입구는 다음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항상 선순환되는, 이 배운 내용 자체도 선순환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배우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어렵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 요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요게 재미있고, 또 보다 보람이 되고, 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희락의 마음이 생겨서 또 할 수 있게 되는. 그럼 요걸 계속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언젠간 돼요. 지금 당장 눈에 들어오진 않아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이게 탁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운동을 배울 때도 탁구를 치고 배드민턴을 치고 처음에는 막 헛치고 못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 요게 그래도 뭐 재밌다. 같이 오는 게 재밌다. 꾸준히 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라켓에 정확히 맞고 그다음에 또 탁구도 정확히 공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선수는 아니지만 되게 보람 있게 요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 세미나에서 지속해서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뭐 첫 술에 배부르지는 못하지만요. 이제 상담사들도 다 고민하고 있어요. 그걸 몇 년 전에 우리 실습을 마치고 현장에서 하고 있어도 싸우는 고민이에요. 늘 부족한 것 같은. 그러나 이럴 때 이런 거구나. 이럴 때 이게 참 재미있구나. 이럴 때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는구나. 요게 항상 우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거니까 그런 어, 상담 학습 과정에서의 선순환을 또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번 과제는 1-7. 1-7이 뭔가요? 1-6이죠. 1-6. 오늘 오전에 1-5를 했으니까 1-6. 그 다음에 게임 중독에 돈을 쓰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1-7. 오전에는 1-6하고 오후에는 1-7 하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네네. 오전에 오후에를 바꿔서 오전에는 1-6이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1-7을 해야 되겠네요. 1-6 사례는 오전 영상을 들으세요. 1-7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8, 1-9까지 1-9까지 가면은 이제 문제인식을 끝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1-7 사례로 넘어가겠어요. 1-7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1-8, 1-9 하면은 문제인식을 끝낼 수 있으니까 사례에 대한 이걸 배웠으니까 요 네 가지를 찾는 거를 사례 해석이라고 해요. 악순환이 뭔가, 선순환이 뭔가, 진입구가 뭔가, 방향성이 뭔가, 이걸 하는 걸. 그래서 사례 해석을 생각해 볼게요. 사례 해석도 하고, 그 다음에 주제도 선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상담 해석도 생각해보고, 할 게 많네요. 사례 해설, 주제 선택, 상담 해석까지. 상담 해석은 이제 이걸 가지고 적용적 해석을 하는 게 좋으냐. 여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다 주제를 찾아놔서 이제 가정에서 선악입니다. 이렇게 할 건데 이걸 이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게 왜 선악입니까? 이게 왜 합의가 아니에요? 이게 왜 순위가 아니에요? 이게 왜 선악이에요? 하기 위한 설명. 그런 설명이 해석이 되는 그런 거였던 것처럼 1-7 사례에 대해서 사례 해석,
주제 선택, 상담 해석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연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보고 또 바꿔 드리도록 할게요. 뭐 틀려도 되는 거고 뭐 당연히 틀리죠. 다 틀려도 돼요. 근데 이제 배우는 거니까 틀리면 이제 깊게 이 기억이 나죠. 맞아도 좋지만 틀려도 좋으니까 잘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오늘 우리 기념사진 하나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명 모였네요.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자, 수고하셨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희만 목사님은 요즘 바쁘신가 봐요. 이희만 목사님은 관심이 떨어졌는데. 너무 어려워져. 지금 두 분 실습생이 들어와서 너무 어려워졌어요. 처음엔 좀 쉬웠는데.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또 마음을 다루게 하시고 또 삶을 다루게 하시며 또 성경적인 가치를 삶 속에 잘 적용하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또 나를 변화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